KBS 뉴스 930입니다. 한 차례 미뤄졌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 후보자 특히 안 내고 버텼던 자료들을 일부 제출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수많은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가 한 차례 파행될 만큼 자료 제출이 그간 걸림돌이었는데 어제 의혹 관련 자료가 일부 더 제출되면서 막판 성사됐습니다.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 제출도 부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계속 거부할 경우 발목 잡기 비판에 직면할 거란 우려와 후보자의 검증 절차를 오히려 면제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 속에 결국 개최에 동의한 거로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인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및 자녀의 병역 및 취업 특혜 의혹, 보좌진을 향한 폭언과 갑질 논란이 집중 거론될 전망입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후보자 부부가 국내 거주 중임에도 새 아들을 조기 유학 보내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각종 의혹에 여야 모두 송곳 검증을 벼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해명과 이후 여론 등을 살펴 임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회사 두 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와 압박을 가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쿠팡의 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재 의향서에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 미국 투자사는 미국 무역대표부에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제재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혁신당은 정권 재창출의 목표에 공감한다며 일단 국민의 뜻부터 묻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대선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제안은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1시간도 안 돼 조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 뜻을 살피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날 미리 합당 제안을 받았지만 절차부터 밟겠다는 겁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여권 지형 변화는 물론 지방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제안. 청와대는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양당 논의가 잘 진행되길 지켜보겠다고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합당이 성사되려면 양당 모두 당원 투표 등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여드레째 단식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범보수의 결집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얻은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단식 8일째. 지도부 회의도 참석 못할 만큼 장동혁 대표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의식의 혼미 상태로 봐가지고는 내 손상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제 병원 이송이 임박하던 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장 대표를 찾았습니다. 수고만 드시면서 화제체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많은 걱정을 10년 만에 국회에 안을 찾은 박 전 대통령.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멈추시고. 그리고 30여 분 뒤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과 통일교 의혹 쌍특검을 촉구하며 기한 없이 나선 단식 투쟁.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 농성장을 찾는 등 범보수는 결집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지만 정부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쌍특검 관철에 실패했고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습니다. 당 윤리위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8일간의 단식은 빈손으로 끝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서 오늘 SNS를 통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1주택이라도 주거가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안전 보장안 등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모스크바에서는 현재 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의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 철회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전후 안전보장과 경제 재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사안 모두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러시아도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close with security guarantees. We have questions with economic package, but I think 90% it will down. Russians have to be ready for compromises. 문제는 러시아의 동의 여부인데 모스크바에선 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의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밤늦게 도착한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시너를 맞아 곧장 종전한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현지 시각 23일부터 이틀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국자 간 첫 3자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3자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큰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거센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종전 논의가 오랜 교착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는 평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초 가자 지구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을 대신할 국제기구로 키우려는 움직임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두 59개 국가가 참여했다며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successful in Gaza. It's going to be a great thing to watch, and we can do other things. 평화위원회는 당초 종전 이후 가자 지구 재건을 감독할 조직으로 처음 등장했지만
트럼프가 각국에 보낸 초청장에 첨부된 평화의 헌장엔 가자지구란 표현은 쏙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출범식에서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 활동을 넓힐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초대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의제 승인부터 위원회 해산 등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는 만큼 가자를 넘어 평소 적대관계던 유엔을 대체할 국제기구로 만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ve always said the United Nations has got tremendous potential, has not used it. 다만 실제로는 20여 개 나라가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영국, 프랑스 등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에 유럽 국가들이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동맹국들과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 관계가 좋은 균형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대 4차례 미중 정상간 만남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위원회에 유럽 국가들이 화답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영토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유럽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그린란드에 건설하는데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도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와 투자, 경제 등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이 협상의 전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Sovereignty is a red line. Our integrity and our borders and international law is definitely a red line that we don't want anyone to cross. 다만 골든돔을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와 관련해선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대화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력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한 조치라며 그린란드의 운명을 미국이나 나토가 결정한다는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They want to dictate what to be, who to be, and what to say, and what not to say. And it's not the way of a free world. 유럽 내에서도 무력 침공 발언 철회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강압적 발언과 조치를 동맹 간 신뢰 훼손으로 보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새해 들어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8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달 한 달 만에 내리막으로 돌아섰지만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경제정책과 수출 호조, 또 주가 상승세가 심리가 좋아진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사흘째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 속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2.92포인트 상승한 5,015.45에 코스닥은 7.82포인트 오른 978.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됐고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을 위한 3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 매수 속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사흘째 강세를,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과 기자재, 미래에셋증권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증권주, 현대건설 등 건설주, 화장품과 석유화학주, 카카오페이와 오시아이홀딩스, 하이브와 포스코홀딩스 흐름 좋습니다. 반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한국전력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휴림로봇을 비롯한 로봇주 관련주의 높은 변동 속에 제약바이오주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중국 각지에서는 상고대가 장관을 이루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칭하이성 하오몬 하천변, 강물 위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강변 나무와 풀에 내려앉아 상고대